박수 탁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갑자기 혼몽해지는데 머리 가해지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교수님 오셨을 때 다음 이야기로 여행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나 네.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행이 참 재밌을 것 같아 보이기도 했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건축가의 여행은 좀 더 특별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가들은 늘 가서 뭐 여수를 즐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가면 늘 공부를 해요. 루이스 칸 같은 사람은 일을 하다가 툭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1년에 한 차례 여행을 가요. 어떻게든. 12개월 중에서 1개월 가까이는 1년에 꼭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삶이 굉장히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엑스포 보시러 하노버 독일도 가셨다고 들었었는데 유럽 하노버가 감동이었던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40살에 유럽을 난생 처음 갔어요. 40에. 사진을 찍기에 필름이 부족했지. 보이는 쪽쪽 찍고 싶고 머릿속에 남기고 싶은데 마음이 뭐라 그럴까 벙벙해지는 게,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40살이 아닌 20살에 이 나라를 왔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같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보지 않고 느낀다는 건 힘들잖아요. 건물 하나하나의 디테일 하나까지 정말 눈으로 집어삼키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생겼던 기억이 나요. 얼핏 그 사진 한 장 한 장마다에 이 그때 당시의 내 감정이 이렇게 다 실려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노버 엑스포장에 가서 처음에 일본관을 딱 보고는 놀랐어요. 종이로 만든 그 일본관은 그 시게루 바니 설계를 했는데, 무엇보다 놀랐던 거는 스위스관이었어요. 나무를 활엽수 한 켜, 침엽수 한 켜씩 이렇게 각재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못을 하나 박지도 않고 스프링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건축을 완성시키고 지붕은 얇은 철판을 얹었어요. 그 당시 빗소리를 이렇게 철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는 나무 사이로 바람이 흐르는데 그 바람을 통해서 나무의 냄새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나무라는 재료가 오감으로 사람을 일깨우는 재료라는 것을 그 건축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말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스프링을 해체하면 그 나무들은 전부 건축 자재로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환경적인 이런 구법을 썼는데 놀라웠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군지 그때는 몰랐어.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고 2009년도였던가 프리츠크상을 그 피트 춤토로가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때서야 내가 좀 놀라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야, 건축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줌토에 대한 존경심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건축물을 볼 때는 뭘 중심으로 보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경이롭더라고. 야,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이렇게 보세요라고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나는 건축을 뭘 먼저 보지? 건축은 공간입니다. 비어있는 공간. 뭐 껍데기 모양만 보고 아, 예쁘네. 이거는 겉만 본 거고, 들어가면 비어진 공간에는 빛으로 가득 차고, 그 빛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이해를 좀 가지고 가서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왜 이런 행태가 생겼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와세다 대학교에 뭐 따지고 그 학교에 교직원으로 간 셈인데 뭐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 있으면서 나는 가자마자 한 일이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고 부지런히 내가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녔어요. 흔히 뭐 유명한 건축물들 이렇게 놓아 있는 거 갤러리 마에서 놓은 책이 있어요. 동경에 건축여행 답사 책이 있는데 뭐 그 유명한 장소보다는 나는 골목길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거대한 빌딩보다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현대건축하고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모습들이 참 재밌었어요. 이게 뭐 시간적 격차도 보이고 그 골목 안에서 일본 사람들의 오밀조밀한 어떤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나는 참 재밌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현대화되어 있고 시간적 격차도 없는 어떤 건축물만 확 모여 있는 그런 도시보다는 그런 격차가 있는 도시가 나는 좋아 보이더라고. 진주도 내가 내려가 보면 뭐 난강변에 이렇게 새롭게 지은 거라든지 아파트들 이런 것보다는 만경동 뒷골목들 이렇게 오밀조밀한 그런 삶의 흔적이 있는 그런 골목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일본에 내가 있으면서 아마 여행을 가서 느꼈던 거하고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거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 여행을 갔을 때는 그 순간적 감동 그리고 자극적 형태들 이런 것들만 기억에 좀 많이 남았다면 거기에 거주하면서는 그들의 삶과 어우러진 건축 이걸 좀 느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본은 나름의 어떤 일본다운 건축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나는 그 마키 후미코라든지 안도 다다오, 겐조단께 이런 당대 거장들의 건축을 보면서 이들은 서양 건축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일본적 해석을 또 현대화시켜 나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안도 건축을 보면 굉장히 일본적인 건축이라고 생각했어요. 공간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일본적이다. 겐조단께는 오히려 공간을 해석하는 방법이 일본의 형태적인 이런 그 답습이 좀 있었다고 그러면 오히려 공간을 가지고 일본적 이런 해석을 해준 건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나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신 그 도시들 구경할 때랑 일본 가셨을 때랑 그 차이 아니면 한국하고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도시마다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교토로 간 거하고 도쿄로 간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일본의 시골 마을 갔을 때, 네. 뭐 저기 오부시에 마을이라든지, 뭐 나가노 쪽에 있는 그런 데라든지, 나는 일본 가서 감동받았던 마을은 오히려 이제 우리 구라시키 같은 데지. 안도 다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나오시마, 그다음에 저 시곡구 이런 섬마을들 이런 데 하고 남부로 쭉 길어가지고 지역마다 기후도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정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유럽은 보면 많은 지금도 그 사람들 먹이 살리는 게 로마의 흔적으로 먹고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의 오래된 것들의 흔적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간다는 게 주로 이제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 장소로 갈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너무 많은 이런 그 자극이 들어오면 기억에 남는 자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전부 다 그 모든 자극이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면 그거 천재 아닐까? 근데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서 본 건축이든지 뭐 그 건축의 크기라든지 그런 거가 기억에 남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은 그 건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있었던 서사들,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으면 좀 오래 남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축은 좋은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난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림을 보러, 현대미술을 보러 가면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도슨트가 와서 설명을 해주면 그때 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듯이 여행을 갈 때 건축물을 볼 때 건축물을 누군가가 이렇게 잘 설명해 줄 때 그 건축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건축을 한 방에 알아보는 그런 어떤 그런 통찰력은 없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듣거나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보면 그 건물이 좀 남다른 기억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소장도 기억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라시키를 갔을 때 그 구라시키를 만든 사람들의 정신들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리고 존중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 건축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꼭 데려가고 싶은 거지. 근데 거기 가서 뭐 예쁜 건물을 보여준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구라시키는 정말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될 장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갔을 때에 조성했던 건축가를 만나는 거를 제가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청을 드리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만 요거만 좀 해줘 하고는 해놓고 저는 이제 돌아왔었어야 되니까 일정이 안 돼가지고 그때 갔을 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구라시키 미관지구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답변이 그거였어요. 그냥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 공청회를 하게 되면 공청회 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주고 그런 공공적인 거 외에는 개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 배울 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거기를 여러 차례 가면서 공무원들, 그쪽 공무원들하고도 만나도 봤어요.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내할 때도 철저하게 그랬어요. 자기들이 앞장서지 않고 털 서포트만 해주더라고. 민과 관이 이렇게 협력 관계가 굉장히 서로 예의가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끌고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전문가들이 결정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보람도 있었어. 갔다 온 사람들마다 그런 공간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중요성을 인지해 주더라고. 그래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있어 왔던 것의 그런 시간의 소중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재생시켜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였어요.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었던 마을이어서 나는 그 가치를 이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곳곳에 이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 어떤 정신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다른 감동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문화 프로젝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름도 좋지만 네. 의미도 좋고 네. 경남에 딱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경남은 특별히 섬이 아름답고 섬이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경남 총괄로 지금 있으면서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지역의 그런 어떤 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인정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에 해가지고 한 160개 정도의 그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을 했으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들여서 망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적합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이 문화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이런 문화기획자들이 덤비고, 건축가가 덤벼서만 될 게 아니고 역사학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문화기획자도 덤벼야 되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덤벼야 돼요. 틀림없이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빛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그 제일 큰 자산이 나는 그 남도의 자연이라 보거든요. 바다, 섬. 엄청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같이 있는데요. 끊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첫 번째 한 게 소장님하고 1박 2일로 동경 간 거였거든요. 그것도 난데없이 갔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런 걸 번개 여행이라고 그러나. 네. 그 일본이니까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도전 씨는 한국에서 봤으니까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층에서 그걸 했는데, 안도전 씨보다 저희는 그게 더 좋았어요. 나도 그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를 보고는 첫사랑의 아련한 어떤 그런 추억 같은 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지. 사실 건축가들이 여행 가면 해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픽 쓰러졌다가 아침 되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호텔에다가 비싼 돈 주면 정말 아깝잖아요. 캡슐 호텔을 갔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네. 근데 캡슐 호텔은 우리가 최소한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가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캡슐 호텔에 누워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그린 것도 있거든요. 나도 기억이 나. 최 소장님 발 이래가지고 그려놓고. 야, 정말 잠시 누워 있어야지 하는데 아주 그 좁은 공간이 마치 이 태아의 자궁속처럼 편안하게 잠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편의점 커피 한 잔 마시고. 베개, 무소유의 즐거움을 느낀 거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지면 소유한 만큼 소유당한다. 그리고 내 그처 또한 잠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 좋았어요. 그 여행의 아마 즐거움은 뭘 받느냐라는 것보다 아마 그런 경험이 즐거웠지 않았을까. 보이시는 신사. 거기도 보니까 뭐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경대 합격 기원 뭐 이런 거 다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 바람도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동경 언제 가요? 교수님 언제 가요? 우리 계시면. 언제 갔냐고 묻지 말고 네, 언제든 가자. 좋습니다. 그냥 마음은 가면 되지.